사실 기술을 빼앗겨서 피해를 봤다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것도 힘든데 내부 단속까지 해야 되고 정말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찾기 위해 택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송을 했다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 실험 장면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자 왼쪽 가스레인지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터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가스레인지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폭발 직전 자동으로 가스를 빼주는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것은 대전 카이스트에 있는 한 중소벤처기업 회사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약 100여 개. 10년 전 이곳 벤처타운에 회사를 차린 박진아 사장은 모교 출신 엔지니어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박 사장은 가스 폭발 사고 10건 중 3건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 사고가 전체 가스 사고의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스 사고 요인 중에 가장 큰 건데 그것이 거의 10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 사고가 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죠. 휴대용 가스통이 열을 받으면 폭발을 막기 위해 기기에서 떨어져 나가 불이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불판을 사용하면 불이 꺼진 후에도 가스통에 지속적으로 열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팽창한 가스통은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 사장은 극한 상황을 설정해 수십 차례 폭발 실험을 진행했고 전 과정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열을 받아 팽창한 가스통 용기가 폭발 직전 눈에 띄게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비교가 되나요? 요게 10mm, 1cm가 팽창이 됐죠. 아, 이게 이렇게 높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요게 뭐냐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보시면 되죠. 요 부분을 말아놓은 거거든요. 말아놓은 부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쉽게 또 터지는 거죠. 이 폭발 방지 장치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용기의 부피가 늘어남을 감지해 가스를 빼주는 장치는 그렇게 개발됐습니다. 장치 개발에 걸린 시간은 약 3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기간 동안 투자된 개발비는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폭발 실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위험천만했던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항상 실험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우리는 그렇게 실험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폭발이 안 되도록 장치를 해놓고 실험을 했지만은 만에 하나 실험의 착오로 폭발이 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감내할 수 있다 하는 그 위험을 느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죠. 그는 2004년 국내 특허를 등록했고 같은 해 과학기술부로부터 국산 신기술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대만, 미국, 일본 등 등록된 해외 특허만도 6개입니다. 첫 해 로열티로만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술료가 개당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첫 해년도부터 1억이 넘게 기술료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면은 어렵지 않게 기술료가 연 한 1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다고 했는데 그러나 박 사장의 장밋빛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업계 1, 2위 기업에서 유사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박 사장의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 무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박 사장도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지리한 법정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소송은 올해 4월 끝났습니다.
경쟁 업체는 유사 제품을 생산, 판매, 전시하지 않고 대신 박 사장은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는 왜 손해배상을 포기했을까? 근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또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면은 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견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사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매장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매장.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쟁업체의 제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형 매장. 그런데 이곳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문제의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포장에는 사진과 함께 폭발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품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겉포장의 설명과는 달리 폭발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팔면 안 되죠. 저희도 이제 이미 생산 금지, 판매 금지, 전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겉표지에는 왜 폭발 안전장치가 표시되어 있었을까? 해당 업체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색한 변명을 합니다. 장치는 제품에는 없고 그 띠지에만 그 인쇄가 옛날에 해놓은 게 남아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제품을 갖다 보고 인쇄물에서 뺐었어야 되는데 이제 뭐 못 뺐습니다. 그 제조업체들이 좀 영세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걸 이제 빼게 되면 필름을 다시 또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게 되니까. 소송을 겪으며 회사 경영은 어려워졌습니다. 법정 싸움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년. 박 사장은 기술 개발에 매달렸던 3년보다 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2006년, 2007년은 동시에 소송 건수가 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건을 이제 벤처기업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 건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건을 25건에서 100건 정도의 서류를 저희들이 대응하려면은 사실은 마케팅에 주력해야 될 그 시간에 마케팅에 주력하기에도 저희들이 벅찬데 이 소송에 거의 90%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힘을 쓸 수 없고, 특허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면 얻는 것이 없는 싸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벤처기업들은 그런 자금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오래 질질 끌면 그런 이제 뭐 제1심, 2심, 3심 이렇게 이제 있는 구조에서 3심 구조에서 대기업이 이제 질질 오래 버티기 작전을 나갈 경우에 인류 변호사들, 인류 변리사들 붙여서 이제 소송을 네가 얼마나 버티냐 하고서 이제 소송으로 질질 끌 경우에 중소기업은 그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허 소송 중소기업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 모르죠. 그게 신경 쓰느니 차라리 그 판매에 더 힘을 기울여가지고 매출 향상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저지른 거 쓸만한 건 다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거기 가서도 받을 수가 있어. 이 동영상에는 각종 기술 유출 사례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100%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직 특허도 받기 전이니 문제 없을 거야. 최근 국정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본적 보안 설비만을 갖추고 있어 날로 새로워지는 위협 요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밀 보호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주에 의한 중요 자료의 유출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로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39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는데요. 그 중에 중소기업이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 유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에는 기술 유출 문제를 상담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빼나가는 사람 중 86.4%가 전현직 사원 등 내부 관계자. 그 수법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합작 투자나 공동 연구를 제외해 놓고 기본적으로 자금을 대면서 공동 연구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됐다 싶을 때는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공동 연구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그치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이게 아마 전형적인 기술출 수법의 하나입니다고 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국정원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국정원 정보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그들은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2도 남도 2도. 예,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동하십시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적발된 기술 유출은 지난 4년 동안 200여 건에 가깝습니다. 기술을 유지하는 건 노하우, 일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한번 그 노하우가 공개되고 나면 그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다 해도 돌려를 받을 방법도 없지만 저쪽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작진은 중소기업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보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무려 88.8%가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기술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0.4%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술 전쟁의 절박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겨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급한 대책을 묻자 중소기업 29.6%가 보안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을 꼽았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도 각각 20%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일까? 올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인 중소기업은 25개 업체뿐입니다. 예산은 적고, 그래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수십 개 기업밖에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일일이 모든 기업에다가 그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일일이 300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 소송이 증가하자 소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 법원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심판의 1심은 특허심판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는 1, 2심 모두 일반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나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특허 판사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기술 심리관이라고 해서 그 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심리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특허 관련된 이제 기술 재판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요한 그 기술적인 판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신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송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한두 개의 핵심 기술로 기업을 꾸려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에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합니다. 국가적으로 이거를 총괄적으로 해주는 전략과 또 실제로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또는 이끌어가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면은 이제 뭐 지식전략 산업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보면은 슈퍼 301조로 거의 특허를 거의 무기화하는 산업재산권을 무기화하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총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죠. 강 PD, 이 정성 들여서 개발을 하면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이보다 강력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 육성 약속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4,300억 원이나 되지만 기술 보완 지원 예산은 고작 40억 원으로 연구개발 예산 대비 0.9%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의심될 때 어디다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국번 없이 111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시거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처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성원 PD 수고 많았습니다.